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성민입니다. 일주일도 지났네, 그죠? 지난주까지 수업을 쭉 해왔는데 뭐라 그러죠? 센터의 선생님들이 교수님이 손을 너무 안 쓰신다, 그래갖고 좀 학생들이 지루해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손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데, 글쎄요, 이게 오히려 더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손을 많이 쓰지 않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손을 너무 많이 써서 오히려 저거 너무 이상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얼굴만 보면 너무 지루하니까 PPT 나올 때 또 이렇게 설명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서로 될 수 있게 조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 진행할 공산이 커요. 그죠? 그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비대면으로 우리가 면대면으로 수업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흥미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제가 이게 이제 집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영상을 편집하는 것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컷 편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녹화하고 그 영상을 녹화한 것을 자르고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음악을 또 삽입해서 집어넣는 그런 정도, 소리를 넣는 정도까지 했는데, 오늘은 조금 그거보다는 고급스러운 기술을 해서 이렇게 자막을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자막을 어떻게 넣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어떤 설명 같은 자막을 어떻게 넣는지, 그다음에 그 자막들의 효과를 어떻게 집어넣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도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자꾸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고 편집을 해보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 실제로 실습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실습을 해보지 않으면 이게 내가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실력이 갑자기 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하고 영상 촬영을 한 것들을 최종 결과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려면은 수업 시간마다 어떤 특정한 것들을 이렇게 실기들을 해보고 그 실기 해본 거를 실습을 해서 자기가 충분히 연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익숙해져서 그냥 쉽게 쉽게 편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송경호 센터장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뭐였었냐면은, 학생들이 편집한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면 내가 리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서로 서로의 작품을 평가해주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알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 이게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나는 못하겠어 뭐 이러고서 이제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소리도 들어보고 남의 작품을 직접 감상하면서 그 작품에 어떤 부분들이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토론하고 평가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능숙한 유튜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캠프를 갈 거래요. 그래서 캠프를 가면 그때 이제 우리가 경주에 대해서 좀 촬영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저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서로 평가해보고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캠프 시간에 그거를 사진 크리틱이라 그래요. 서로 평가하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다 그래서, 유익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진을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8월에 열리는 캠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즐겁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수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한층 올라가서 거의 프로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나만의 영상 만들기, 영상 제작을 위한 기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텍스트하고 사운드를 편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핸드폰으로 텍스트를 편집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오늘은 뭐 이렇게 수업 과정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그 하나하나를 설명이 끝나면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실습해보고 충분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한 번 해보고 충분히 마스터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영상 편집의 기본 바탕이 되는 컷 편집과 그 다음에 배경음악이나 소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소리는 오늘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지난주에는 그냥 음악을 까는 거 정도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레이션이라고 해서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고 하는 것들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더 풍성하게 하고 집중도를 높여줄 텍스트와 사운드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접하는 영상의 종류에 따라서 영상도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사운드를 어떻게 구성하고 텍스트를 어떻게 까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서로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영화에는 이렇게 시작할 때 오프닝 타이틀이 들어가요. 제목이 쭉 들어가죠. 그리고 이 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 짧게 뭐 주인공이 누구다 정도가 크레디트로 들어가요. 그거는 물론 클로징에서도 들어가요. 클로징이라는 게 뭐죠? 영화가 다 끝났을 때 영화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클로징 크레디트라 그러고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제목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공 정도 나오는 것을 오프닝 크레디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영화에서는 중하단 자막이 주로 들어가요. 가운데 하단에 들어갈 경우 그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영어로 된 영화, 외국어로 된 영화를 한국어로 이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자막을 넣는데 가운데 하단 아래쪽에 집어넣는 것을 말해요. 사운드는 주로 음성하고 효과음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BGM이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그러죠. 음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연음이 들어가요. 거기에 보면 앰비언스 자연음이라고 하는데 앰비언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방 안에 그냥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소리, 그냥 나오는 소리를 말해요. 제가 지금 이 방에 있는데 이 방 안에 지금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트북 안에서 이 녹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나냐면 뭐라 그러죠? CPU가 돌아가는 소리라 그러나요? 그래서 윙 하는 소리가 계속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 한다? 자연음, 앰비언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에서는 똑같이 영화처럼 오프닝과 클로징 크레딧이 들어가고 자막도 똑같이 중하단 자막을 사용해요. 주로 다큐멘터리에서는 현장에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사운드가 제대로 녹음이 안 되거나 잘 들리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오해의 여지가 생기지 않게 그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물 소개 자막, 김성민 경주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러고 자막이 뜨죠. 그리고 또 어떤 게 나오나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라고 하는 상황 자막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중하단 자막 자체도 인물 소개 자막, 인터뷰 자막, 상황 자막을 각각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텍스트가 구분이 되도록 써야 되겠죠. 우리가 그거를 자형 혹은 폰트라고 하는데 그런 폰트가 조금씩 차별화되어야 이게 어떤 자막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상단 자막은 이제 영상 맨 위쪽에다가 제작사나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들어가는 거죠. 1박 2일 이렇게 왼쪽 상단에 들어가는 그런 자막을 말해요. 다큐멘터리에서 사운드는 주로 출연자나 내레이션, 설명을 하는 사람의 음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경음악이 깔려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음 같은 것들, 자연음이 들어가고 효과음을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들어가게 하거나 작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뉴스에서는 주로 이제 이 뉴스를 설명할 수 있는 인물 소개 자막, 인터뷰 자막, 뉴스 요약 자막, 그게 이제 설명하는 자막이겠죠. 그것이 중하단 자막으로 사용되고 상단 자막은 주로 제작사나 뉴스 타이틀, 뭐 모닝 뉴스, 뭐 저녁 뉴스, 8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단 좌측에 그 상단 자막으로 사용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음성은 이제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이제 인터뷰를 해서 녹취를 한다 그러죠. 이렇게 현장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음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배경으로 배경음악이 조금 쓰이죠. 근데 뉴스에서는 그다지 그 배경음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앰비언스라 그래서 그냥 현장음들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예능 같은 경우는 주로 중하단 자막으로 그 상황 자막을 쓰고 상단 자막으로 제작사 로고와 프로그램 제목이 들어가요. 아까 1박 2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음성은 똑같죠. 그거는 중복되니까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뮤직비디오는 텍스트를 거의 안 써요. 그냥 음성하고 음악만은 사용하죠. 그래서 지금 했던 것들을 장르별로 이렇게 지금 장르별로 어떻게 봤죠? 영화, 다큐멘터리, 뉴스, 예능, 뮤직비디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봤지만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그 타이틀은 주로 영상의 제목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상단에 들어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 텍스트의 크레딧은 주로 영상의 시작이나 끝에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소개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단 자막은 제작사 정보, 영상의 제목, 내용 요약 정보 등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중하단 자막은 대사나 인물 소개, 인터뷰 내용, 상황 자막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운드를 구분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음성, 음악, 효과 음향, 자연음 같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음성은 대사, 인터뷰, 나레이션, 그 다음에 번역을 했을 경우에는 더빙이라 그래요. 우리가 영어로 만들어진 어떤 애니메이션을 볼 때 영상, 그러니까 자막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더빙 버전이 있어요. 더빙 버전 같은 경우는 아예 원어를 사용하지 않고 더 씌워가지고 한국어로 성우들이 녹음을 하죠. 그래서 그런 번역 더빙이 있어요. 음악은 전체적으로 또는 음성과 겹쳐서 삽입되는 음악을 말해요. 효과 음향은 어떤 내용을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촬영할 때는 넣지 못했던 음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쿵 하면 그 어떤 쿵 소리가 나게 되고 짜자자잔 뭐 이런 어떤 벨 소리가 나게 되고 전화 소리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싶을 때 팡 하고 총소리를 집어넣고 싶을 때 자연음은 아까 앰비언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음이라고 하는데 특정 공간 내에서 촬영하는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말해요. 자막에서는 일단은 컬러가 되게 중요해요. 컬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막의 그 집중도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막에서 키네마스터에 들어가서 자막의 색깔을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뭐 혹은 6가지 이런 식으로 한번 집어넣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제 프로필 사진 어때요? 녹색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마젠타 분홍색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주황색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자막을 쳐보고 그 자막의 색깔을 바꾸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다 해보셨나요? 그래서 자막은 될 수 있으면 나의 개성이 잘 살아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너무 요란스러운 글자를 쓰게 되면 눈으로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읽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잘 읽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자막을 봤을 때 빨리 읽을 수 있고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글자가 너무 요란스러우면은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읽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자막들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편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네마스터의 앱에 들어가면은 AA 왼쪽 상단에 AA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자막이에요. 거기를 선택하면은 지금 보면은 한국어로 할 건지 라틴 문자는 이제 영문이죠.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 타이틀에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틀을 한 번씩 집어넣어서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영상의 타이틀을 한 번씩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AA의 오른쪽을 보면 그 자막을 여러분들이 직접 집어넣고 자막의 스타일들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체, 글로우체는 이렇게 좀 번들번들하는 채, 윤곽체는 글자의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채를 말해요. 그 다음에 배경색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제 프로필 사진 어때요? 라는 그만큼 부분에 대한 배경을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보통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약간 비치는 회색, 짙은 회색으로 자막에 배경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영상 편집 앱에서는 영문 폰트만 제공되는데 다행히 키네마스터에서는 다양한 한글 글꼴을 무료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어떤 영상의 분위기에 맞게 글꼴을 선택하고 텍스트가 잘 보일 수 있게 아까 왜 배경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집어넣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채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가 잡히는 윤곽선체를 사용하기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분위기에 맞게 그 자막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쁘게 꾸미는 것 중요해요. 근데 이제 글자가 읽히지 않으면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의 위치를 가운데로 할 건지 아니면 왼쪽으로 할 건지 오른쪽으로 할 건지 뭐 이렇게 균형 있게 배치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자막을 상단 우측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상단 왼쪽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꾹 눌러서 텍스트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화살표가 있는 거는 회전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자막은 일반적인 경우 하단에 위치하는 편이지만 때에 따라서 이미지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지금은 약간 강아지 얼굴에 제 프로필 사진 어때요? 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왼쪽에다 올리면은 강아지 얼굴과 겹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자막이 인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 균형 있는 배치를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 되셨나요? 요번에는 자막의 크기를 어떻게 잡을 건지, 그거는 이제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자막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컴퓨터보다는 화면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편집하다 보면 자막 크기가 적절한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만드는 이 동영상이 최종적으로 어떤 화면에서 보게 될 건지 내가 만드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관람하는 사람이 시청하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볼 건지 혹은 스마트폰에서 볼 건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리고 눈이 잘 보이지만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은 글자가 작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청자층이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어린 세대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자막의 크기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화살표 아래쪽에 이렇게 직선으로 좌우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당기면은 글자가 커지죠.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충 가늠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TV 같은 것들 왜 그 여러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때는 자막을 이만하게 하는구나.
그다음에 뉴스 때는 또 어떻게 하는구나.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게 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예능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크게 하겠죠, 자막을. 그리고 좀 요란한 글씨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막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제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자막에 애니메이션을 넣는다는 것은 자막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자막이 뜨게 한다거나 점차적으로 자막이 사라지게 한다거나 하는 효과를 집어넣는 것을 자막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는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인 애니메이션 효과, 저기 보면은 그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인 애니메이션, 표현, 아웃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막이 들어갈 때는 인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고 자막이 사라질 때는 아웃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요. 표현은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표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만지면서 자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능들을 충분히 잘 익혀서 여러분들이 요 키네마스터로 핸드폰으로 충분히 편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조절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조금 뭐 위치를 조정한다거나 높이를 조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열쇠 키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애니메이션을 조금 조절하실 수 있어요. 한 번씩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사운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소리를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소리의 높이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건지. 그래서 이제 말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거는 직접 들으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네마스터의 처음 메뉴에 들어가면은 4가지 버튼 기억나세요? 영상을 고를 수 있는 미디어 버튼이 있었고, 오디오를 고를 수 있는 오디오 버튼이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 녹음을 할 수 있는 음성 버튼이 있었어요. 그리고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을 제일 위에 놓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레이어 기능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디오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왼쪽에 지금 바가 있죠. L, R이라고. L은 left고 R은 right예요. 그래서 왼쪽 소리와 오른쪽 소리의 차이, 스테레오로 녹음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레벨로 올라오는지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저 초록색 바가 오르락 내리락 거꾸로 했네, 그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잘 보면서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표시되는 사운드의 레벨을 보면서 저기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줄이가 있잖아요. 그 중간선 근처까지 전체로 올라올 수 있도록 소리를 조금 올려주시고 너무 크면 거기로 낮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어폰으로 내가 이렇게 듣고 있을 때와 그 직접 그냥 스피커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소리의 크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할 때는 스마트폰 볼륨을 중간 단계쯤으로 우리 스마트폰 옆에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중간 정도 레벨을 맞추고 스피커로도 반복해서 재생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만든 동영상의 소리가 시청자가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들릴지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운드 밸런스를 맞춰라. 이거는 내가 이제 현장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악의 소리가 깔리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내가 직접 녹음해서 나레이션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소리가 벌써 몇 개예요? 현장음, 음악, 그 다음에 나레이션까지 하면 소리가 3가지나 돼요. 그럼 소리가 여러 개니까 어떨 때는 내 음성이 더 커야 될 때가 있으면 나머지 2가지는 줄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현장음이 더 커야 되면 나머지 소리는 줄여주고 현장음을 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음악을 더 크게 틀어줘야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2가지를 줄여주고 음악만 키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리가 있는 영상, 음악, 나레이션, 효과음 같은 것들이
각각 볼륨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0%까지 올라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나레이션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음악이 중요한지 현장음이나 효과음이 중요한지에 따라서 그 레벨을 조절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각각의 볼륨을 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불필요한 경우에는 음소거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스피커에 이렇게 줄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더 높여야 할 경우는 컴프레서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기존에 녹음되어 있는, 원래 녹음되어 있는 소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립 안에서 소리를 줄였다 높였다 할 수 있는 볼륨 상세 조정 메뉴가 있는데, 지금은 볼륨 상세 조정 메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상에서 음악 소리만 크게 나오다가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음악을 자연스럽게 줄여주었다가 나중에 음악을 더 키워주는 그런 식으로 음악과 현장음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륨 상세 조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각각의 볼륨이 다르게 조절될 수 있고, 지금 보면 오른쪽에는 컴프레서라 그래서 요 밑에 맨 밑에 빨간 줄에 보면은 빨간 그 원들이 있죠. 그 원들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어떤 부분은 올리고 여기서 다시 낮추고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컴프레서 기능은 특정 부분을 구간을 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높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낮출 거다. 뭐 이렇게 낮춘 쪽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또 점을 찍어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낮추면은 소리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높이면 이쪽은 소리가 높였다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 기능들을 지금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때까지 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잘 해보셨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효과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효과음을 사용하면은 영상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효과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구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효과음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효과음 에셋, 어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받아올 수도 있고 보면은 무슨 다양한 동물 울음소리, 강아지 울음소리, 기타 소리, 그죠? 기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고 물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키네마스터 에셋 스토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골라서 한 번씩 집어넣어 보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밑에 치어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효과음의 오디오 브라우저 밑에 보면은 치어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어링은 이렇게 와 해주는 거고 레프터는 뭐예요? 웃는 소리죠. 하하하하 뭐 이런 웃음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료로 배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서 사운드를 집어넣으면은 훨씬 더 풍성한 동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 무료 사운드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서 사용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작권이 뭐죠? 남들이 만든 소리를 원래는 사서 써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그냥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남의 노래를 막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거는 저작권에 걸려요. 그래서 저작권이 걸리지 않는 음악을 써야 되고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어떤 효과음 같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타자기 소리가 난다거나 뭐 번개 소리가 천둥 소리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이 소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생계 수단으로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이 만든 소리를 우리가 무단으로 허락 없이 받아 쓰게 되면 그분은 생활을 못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이 음악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돈을 주고 음악을 사서 쓰셔야 돼요. 음악을 예로 들면은 키워드로 검색되는 수많은 음악들은
영상에 자유롭게 삽입해도 괜찮아요. 저작권은 없지만 출처를 밝히길 원하거나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뒷부분에 엔딩 크레딧이나 뭐 그런 부분에다가 집어넣는다면은 조금은 양해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목소리를 녹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오늘 또 한 3분 정도짜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를 녹음할 때는 마이크를 낼 수 있는 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센터나 집에 핸드폰에 사용할 수 있는 핀 마이크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마이크를 사용하면은 훨씬 더 소리가 정교하게 깨끗하고 맑게 녹음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똑같이 여러분들이 아이폰 아이무비로도 편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수업 잘 들으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뭐뭐 했죠? 자막을 넣는 거, 우리가 타이틀을 집어넣고 시작할 때 제목을 집어넣는 타이틀을 집어넣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였어요? 자막을 넣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 하단에 자막을 넣는 것과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 명칭을 집어넣는 뭐 그런 상단 자막들이 있었죠. 그리고 엔딩하고 오프닝 크레딧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했죠? 자막으로 자막에 효과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운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운드를 우리가 현장음을 넣을 건지 효과음을 넣을 건지, 현장음을 뭐라 그랬죠? 앰비언스라 그랬어요. 자연음. 그 다음에 나레이션으로 내가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짜라란 하고 음악을 넣는 것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했죠? 그 여러 가지 소리들의 그 영상에 맞도록 각각의 소리의 강약을 조절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 꼭 실습을 하셔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건 연습을 안 하면 제가 맨날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오늘 영상을 몇 개 찍고 그걸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편집을 하고 거기에다 소리를 한 두세 개 정도 얹어서 음악 넣고 효과음 넣고 그 다음에 또 뭐 넣는다고 그랬죠? 현장음이 들어가고 내가 나레이션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성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든 영상 재밌으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영상 안에 담아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 배운 것들 빠짐없이 복습하셔서 좋은 영상을 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실습 많이 해보시고 동영상 많이 촬영하셔야 이렇게 편집도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촬영본이 많아야 충분히 있어야만 재밌는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시고 편집 직접 해보시고 여러 가지 실습하셔서 재밌는 영상 유튜브에 많이 올려주세요. 건강하시고 특히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래도 씩씩하게 운동할 수 있고 여러분들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니까 너무 집안에만 있지 말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그러세요. 안전한 곳만 잘 돌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영상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